자, 보겠습니다. 자, 지문 보기 전에 잠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는 전미사인데요. 그 이는 명사 파생 전미사일 수도 있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얘기는 결국은 명사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은 명사 파생 전미사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 파생 전미사는 결국 부사는 용언을 꾸미니까 뒤에 용언이 왔다. 즉 용언이 즉 서술을 수식하게 되면 품사는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는 명사 파생 전미사 또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그저라는 게 있는데 이그저 뒤에 조사가 있으면 이그저의 품사는 지시대명사고요. 이그저 뒤에 조사가 아니라 체온이 있으면 얘는 지시관형사, 관형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처럼 숫자와 관련되는 단어 뒤에 조사가 붙으면 그 단어는 수사가 되고요. 숫자 단어, 즉 하나, 둘 뒤에 체온이 있으면 그 숫자와 관련된 단어는 수관형사가 됩니다. 거기 예문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이, 다섯 사람이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품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 품사를 혼동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것은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기해라 해서 나머지가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이것과 같은 품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명사로서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사물이든 대신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명사로서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이라는 의미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길게 남기다와 길이 남기다에서 길게와 길이는 길의 의미와 관련되므로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길게는 길의 어미 개가 결합한 형용사의 활용형이고 길이는 같이 깨끗이처럼 길의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품사 분류 시에 유의해야 한다. 박자가 늦다에서 늦다는 속도가 느림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였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에서는 어간 늦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동사의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늦다는 형용사, 동사의 두 가지 품사로 쓰인다. 다른 사례로 열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므로 수사로만 분류하기 쉽다. 하지만 10명이 왔다 해서 열은 관형사인 한이나 두와 같이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온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낫다의 그는 대명사로 분류하고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책보다는 낫다의 그는 관형사로 분류한다. 알지요? 뒤에 책이라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컨대 베개랄 높이 배웠고의 높이는 현대 국어의 높이처럼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관형서로만 쓰이는 새가 중세 국어에서는 새랄 새 것을처럼 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도 쓰였다.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맞이 의미로 쓰이던 맛이 현대국어에서는 접사, 맛이 된 것처럼 중세국어에서는 단어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접두사나 접미사 같이 접사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뜻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 비읍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장소에서는 이것은 지시관용사 이유는 뒤에 나오는 장소라는 체온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 다음 크는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크다
뒤에 뭐가 붙었다? 는이 붙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그죠? 문장 성분은 물론 관용어가 되겠죠? 는이 관용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뭐 알 것 같고요. 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사다. 이유는 뒤에 조사가 붙기 때문에. 그 다음 크기가 큰 기본형 크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그 다음 여러 개라고 하는 명사 체온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는 관형사. 그 다음 반씩 나누었다. 반은 명사. 이유는 뒤에가 전미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왜냐하면 볼게요. 기억과 미음은 기억과 미음, 즉 지시관형사,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여러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관형사라는 품사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2번만 보고 갈게요. 기억과 비읍은 기억 지시과정사고요. 비읍은 명사입니다.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관용사니까. 뭐 나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어니 이게 명사죠. 왜냐하면 뒤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라고 하는 게 조사고요. 그 다음 어느 것이 현대에서 어느는 관형사, 이유는 뒤에 나오는 체온을 수식하기 때문에.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중세국의 언어는 A의 사례로 현대국어의 언어처럼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아니죠. 중세국어에서 언어는 명사.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이의 사례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와볼게요. 깊이 있는 깊이. 얘는 뭘까요? 부사입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현대풀이에서 깊이 있는 마찬가지 부사. 이유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나에서 중세국어의 깊이는 비의 사례로 현대국어서의 부사 깊이에 달리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둘 다 뭐다? 부사. 그래서 뭐의 사례? A의 사례. 자, 그 다음 시 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창아로 해서 엿 그랬잖아요. 엿은 뭐다? 동사의 어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열다의 뜻이니까. 그 다음 창으로 엿보와 보다, 엿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엿하고 보다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일단 어간은 뭐가 되냐면 기본형이 엿보다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닮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엿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엿듣다, 그쵸? 따라서 엿은 뭐다? 접사입니다. 앞에 붙었으니까 접부사.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3번. 다에서 중세의 엿은 B의 사례로 B의 사례가 아니라 C의 사례죠.
즉 중세 국어에서는 뭐다? 동사. 현대 국어에서는 뭐다? 접사. 품사로 분류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나랄 그랬죠? 지금 얘는 뭘까요? 명사입니다. 이유는 뒤에 R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 국어에서 날 것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날은 뭘까요? 얘는 접사입니다. 이유는 날고기, 뭐 익지 않았을 때 날김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사예요. 자, 4번 쓰볼게요 중세부는 날은 시의 사료요 현대국어의 접사 날과 달리 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고요. 마지막 이르고자 헐빼 바 보다 얘는 명사 이유는 뒤에 주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에서 할 바가 있어도 얘도 명사입니다. 이유는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5번 선택지. 마에서 중석의 바는 C의 사례로 현대구의 바와 달리 명사 아니죠. A의 사례입니다. 같은 분사. 아, 37번 보겠습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모습. 아래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각각 찾고 기역, 리을 중 두 가지가 일어나는 예를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볼게요. 화덕이 되려면 일단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음 문단 됐죠? 그 다음 흑화덕 그러면 요거는 거센소리 되기 축약이라고 할게요. 됐고요. 드넓다 그러면 일단은 드넓다 자음군 연수나 드넓다 벤소리 다음 끊겼다 같은 경우에는 히읗하고 기억이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됐네요. 그러면 일단은 축약 거센소리 되기 그 다음 끊겼다에서 쌍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면 끝소리 그 다음에 디귿이 쌍디귿 된 소리 되기. 그 다음 거칠의 티읕이 디귿 끝소리. 자, 그러면 결국 화덕과 드넓다에서 흑화덕, 드넓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자음분. 그 다음 흑화덕과 끊겼다, 흑화덕 끊겼다. 그러면 일단은 축약. 그다음 끊겼다와 거칠에에서 나타나는 것 끝소리. 그다음 끊겼다와 드넓다에서 나타나는 것 된소리 되기.
자, 그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데 밝히다, 밝히다, 요거 축약. 그다음 닭고기 그럼 일단은 자음군, 그다음에 꼭 그랬으니까 변소리. 그다음 깎고서 쌍기역이 기억이 됐으니까 끝소리. 그다음에 꼭 그랬으니까 변소리. 그다음 스타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타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다? 끝소리. 그다음에 스타다 그러면 축약. 그다음 단팥 쭉 그랬으니까 일단은 끝소리. 쭉 그랬으니까 된소리.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 4번. 자, 38번입니다.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잡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대등합성을 하는 건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죠. 두 개의 어근이 둘 다. 즉, 논밭 이런 단어고요. 종수합성을 하는 건 수식관계입니다. 저 어느 한쪽이 중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라고 하는 어근이 중심이 되는 단어고요. 국그릇은 그릇. 대개 앞에 어근이 관형어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융합 합성어는 뭐냐면 제3의 의미가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죠. 여우와 비가 만나는데 여우비. 이거는 뭐 여우하고 비 상관없고요. 그냥 잠깐 내리는 비를 여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종속 합성어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대등 합성어도 아니고 융합 합성어도 아니다. 그러면 종속 합성어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기억의 논밭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2번. 보리밥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보리밥은 대등하게 한 게 아니라 보리로 만든 밥, 이런 뜻이잖아요. 즉, 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2번. 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디귿의 돌다리는 앞에 어근이 뒤, 즉, 돌로 만든 다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든 말이고요. 길바닥, 길의 바닥, 바닥이 중심. 땀은 이거 노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제3의 의미. 자, 39번 보겠습니다. 보기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진 것은, 즉, 관형사절,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 절을 다른 말로는 안긴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미음기 것으로 끝난 절을 명사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을 든던 물론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고요. 부사절은 이게 도록 이렇게 끝난 절이 부사절이고요.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역할하는 거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되고요. 인용절은 고, 나, 라고로 끝난 절. 당연히 고하고 라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기억.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자, 전체 문장이 주어져서 나는 음식을 준비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 안에 있는 절. 볼게요. 동생은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는이 뭐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관형절. 무슨 역할? 관형어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니은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가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다. 됐죠? 거기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 이 무슨 역할? 는이 붙었기 때문에 주어 역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교실에 있던 학생들 운동장으로 나갔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전체 문장이 주어 서술어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이게 뭐가 붙었다? 던. 돈이보다 관형사형 어. 그래서 관형절. 관형절은 무슨 역할? 관형어 역할. 중복되니까 학생들이는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전체문이 주어 서술어 사실을 알았다. 즉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 관형절, 관형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형이 내게 9시까지 집에 오라고 말했다. 형이 내게 말했다. 뭐라고? 너는 9시까지 집에 오라라고 이렇게 해요. 오라고. 따라서 뭐다? 인용절.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꿈에도 몰랐다. 그 사람이 너를 속이다. 그쵸? 이게 뭐가 붙다? 리을. 리을은 관형사형, 의미 관형어, 관형절, 그래서 관형어 역할. 그래서 얘가 뒤에 나오는 줄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